프로젝트 4장 설계 품질과 트레이드 오프에 대한 내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훌륭한 설계란 합리적인 비용 안에서 변경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변경이란 게 매번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요구사항의 변경은 항상 있는 것이고 버그의 문제가 생기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걸 가장 확실하게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을 잘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건 훌륭한 설계,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 안에서 변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변경을 수용할 수 있으려면 객체지향 설계만 하는 게 없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데이터 중심 설계, 그 사장에서 훌륭한 설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의 설계에서 그 내용들을 봐보고 그 설계를 봐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객체지향 설계라는 방법이, 그리고 그 책임지향 설계하는 방법이 객체지향을 설계할 때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인 데이터 지향 설계로 이번 사장 내용을 진행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책임 중심이 아니라 데이터 중심, 그러니까 객체에 들어가는 속성을 중심으로 객체들을 만들고 그 객체들의 관계를 나중에 서로 나중에 구현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자, 그런 방식으로 객체 지향을 설계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이제 책의 내용에서 이제 작가님, 아니 조용호님은 맞죠? 조용호님. 조용호님은 데이터 중심의 설계는 캡슐화 원칙에 위배하게 되고, 뭐 밑에도 이제 변경이 시작하게 되고,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이해한 내용 안에서 최대한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중심의 설계는 캡슐화 원칙에 위배해요.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캡슐화는 이전 내용에서 같이 객체에서 지킬 내용은 스스로 지키고, 객체에서 메시지를 요청받았을 때 거기에 알맞은 방법으로 자신이 만들어야 되니까 자신이 지켜야 될 내용과 자신이 응답해야 될 내용을 구분하는 게 캡슐화라고 저는. 그런데 그 캡슐화의 개념이 사실 제가 생각한 개념은 좀 더 구체적은 아니고 좀 더 적은 개념의 캡슐화였고, 여기서 조원님이 말씀하신 캡슐화는 더 넓은 개념에서 객체지향 설계고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캡슐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게터 세터를 쓰면 캡슐화를 위반하지 않는 것인가? 저는 사실 이것만 쓰면 좀 된다고 생각했던 편이긴 해요. 게터와 세터를 쓰면 어쨌든 속성들은 뭐 접근 제어자 프라이빗으로 접근 제어를 하니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게터 세터 쓰면은 뭐 캡슐화가 위반되지 않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메소드 이름에서 어떤 타입, 어떤 변수명이 있는지 유추가 가능했던 게 캡슐화가 위반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캡슐화를 진행했다, 그러니까 제가 기존의 방법으로 캡슐화를 진행했다 치면은 프라이빗 그 접근 제어자를 속성에다 붙이고 게터 세터를 통해서 그 필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은 거기에 이미 변수명이 다 나와 버리잖아요. 그 get을 했을 때 어떤 타입이 리턴될 건지까지 다 보여준다면 그냥 이거는 어떤 타입의 어떤 변수명이 이 객체 안에 있다라는 걸 그대로 노출하는 거죠. 그러면 조용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수명이 있는지 어떤 타입인지 그냥 확실하게 예측이 가능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추측에 의한 설계, 접근자와 수정자의 과도하게 의존하는 설계 방식. 접근자와 수정자의 과도하게 의존하는 설계 방식은, 그러니까 데이터 중심 설계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성에 집중을 두고 하잖아요. 그럼 객체에 어떤 속성들이 필요한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속성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게터 세터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접근자와 수정자를 과도하게 쓰게 되는 거죠.
책임지향 설계할 때는 그저 같은 속성들을 묶어서 뭐 한 메시지에 넣어서 보낼 수 있었다면, 뭐 아니면 캡슐화를 통해서 메시지는 메시지지만 거기 안에 변수명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신의 책임을 은은하게 지킬 수 있었다면, 이러한 방식은 그냥 필드명을 그렇게 노출하면서 접근자와 수정자를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설계 방식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방식을 추측에 의한 설계라고 하네요. 하더라고요. 사용자의 협력을 고려하지 않고 객체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기반으로 설계를 진행한다. 그렇죠. 협력을 고려하지 않고 객체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 데이터 중심의 설계죠. 객체가 이 객체가 있으니까 이 객체는 어떤 속성이 있어야 돼. 뭐 이 소송들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 거야라는 막연한 추측을 기반으로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부 상태를 드러내는 메소드를 최대한 많이 추가해야 된다는 압박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필드들, 속성들이 있을 텐데 그 속성들이 결국엔 어떻게 사용될지는 예상하지 못한 상태니까 그냥 그저 이게 필요하겠거니 하고 이제 겟터를 무작위로 쓰는 그런 느낌이죠. 저도 그랬었고요. 저도 고쳐야 될 부분이죠. 이 사장의 내용을 읽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내부 구현이 퍼블릭 인터페이스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브젝트라는 책을 계속 읽으면서 인터페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어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되긴 하는데 결국 데이터 중심 설계니까 게터 세터를 그대로 인터페이스에 노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인터페이스 중심의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시지들을 보고 이제 다른 객체가 그 메시지들을 요청할 텐데 그게 그게 다 노출돼 버리니까 그 객체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없고 전부 그냥 외부로 노출하게 되는 그런 설계를 가지게 되죠. 캡슐화의 원칙 위반은 변경에 취약한 설계. 그쵸? 변경에 취약한 설계. 그쵸? 변경에 취약한 설계는 그거죠. 필드명이 그대로 노출돼 있고 그 필드명을 바꾸면 getter 메소드랑 setter 메소드도 그 필드명에 맞게 전부 추가 삭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인터페이스에 메시지로 있으니까 다른 객체들이 그 메시지를 통해 그 그 메소드명을 통해 메시지를 요청할 텐데 게트 이름이 바뀌면 또 다른 이름으로 코드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바꿔야 되겠죠. 그 인터페이스 메소드명을 사용하는 그 객체들의 포함된 메시지 부분들을 전부 다 새로운 메소드명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건 아주 변경에 취약한 설계를 얻게 됩니다. 속성의 가시성을 프라이빗으로 설정했다고 해도 접근자와 수정자를 통해 속성을 외부로 제공하고 있다는 캡슐 위반.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터 세터를 통해서 막연하게 쓰일 거라는 추측으로 전부 그냥 노출해버리니까 캡슐화가 아닌 거죠. 내 속성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외부에 노출한 그런 케이스가 되니까 코드에 중복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여러 곳에서 게터 속성 메시지 아까 여기 뭐 변경에 취약한 설계 예시처럼 게터 속성 메시지를 그냥 막연하게 놔뒀으니까 그 메시지를 쓰는 객체들이 많을 텐데 만약에 그게 변경이 된다면 그것도 문제되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중복이 발생하게 된다면 또 변경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유사한 코드들이 존재하게 되니까. 네, 여기 밑에 말씀드린 써져 있는 것처럼 변경에 취약하게 됩니다. 겟터 메서드가 추가 삭제되고 이 변경은 이 메시지를 요청하는 모든 객체에게 영향이 전파됩니다. 내부 구현의 변경이 외부로 퍼져나가는 파급 효과는 캡슐화가 부족하다는 명백한 증거죠. 변경의 취약, 아까 위에 말씀드렸죠. 너무 이른 시기에 데이터에 관해 결정하도록 강요한다. 데이터에 관해 결정하도록 강요하는 건 아까 위에서 전반적인 내용과 같이 좋은 설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캐주얼을 위반하는 설계가 돼서 변경에 취약하고 뭐 위지 보수도 힘들고 그런 코드가 되니까 결국 데이터에 관해 결정하도록 강요하는 거는 좋은 설계 방식이 아닌 거죠. 협력이라는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객체를 고립시킨 채 오퍼레이션을 결정한다. 협력이라는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죠. 데이터 중심의 설계는. 어떤 객체가 어떤 수송들이 필요한지만 먼저 결정하니까 막연하게 추측하고 객체를 고립시킨 채 오퍼레이션을 결정합니다. 객체를 고립시키죠. 자신이 어떤 소송들이 있을 거야라는 고립을 하고 오퍼레이션을 결정합니다. 접근자와 수정자를 과도하게 추가합니다. 그쵸?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하게
사용될 거라는 추측으로. 그러면 퍼블릭 속성과 큰 차이가 없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입이랑 변수명을 그대로 노출하니까요. 그러면 캡슐화가 아닌 거죠. 데이터에 집중한다면 완전 캡슐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자, 캡슐화의 진정한 의미. 단순히 객체 내부의 데이터를 외부로부터 감추는 것 이상의 의미죠. 그렇죠. 객체 내부의 데이터를 외부로 감추는 것. 단순히 감추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성은 그냥 프라이빗으로 설정하고 게터세터 쓰면은 뭐 캡슐화 된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은 로 캡슐화한 것 이상의 의미이다. 캡슐화는 변경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감추는 것 의미. 그래서 변경될 수 있는 어떤 것. 그 말씀드린 것처럼 속성이란 것도 데이터 중심의 설계에서는 데이터 중심의 설계뿐만 아니라 또 객체 책임 중심의 설계더라도 변경이 될 수 있는 거죠, 속성은. 근데 그렇게 변경될 수 있는 속성을 그대로 외부에 유출하면 변경이 되게 취약한 구조를 가지게 되니까 변경될 수 있는 것은 필드든 메소드든 감추는 것을 캡슐화의 진정한 의미라고 조용원님은 생각하신 것 같고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이 객체가 포함한 데이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반복이 필요 있다면 데이터 중심의 설계에 매몰될 확률이 높다. 그렇죠? 어떤 데이터를 포함해야 돼? 어떤 속성을 넣어야 돼? 이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 데이터 중심의 설계죠.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객체 제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애플리케이션의 복잡성이 잘 캡슐화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객체 제한 언어를 사용해도 아까 한 것처럼 데이터 중심의 설계가 있고 책임 중심의 설계가 있을 텐데 데이터 중심의 설계를 하면은 방금 위에서 첨부한 내용과 같이 객체 지향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좋은 설계가 되진 않아요. 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요구사항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부터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고 모든 요구사항은 추가되기 마련이고 캡슐화가 중요한 이유는 불안정한 부분과 안정적인 부분을 분리해서 변경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다. 그렇죠? 불안정한 부분과 안정적인 부분을 분리해서 변경에 아주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게 캡슐화인 것 같습니다. 유지 보수성, 두려움, 주저함, 저항감 없이 코드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 어디서 오겠어요? 캡슐화에서 캡슐화에서 오겠네요. 가장 중요한 동료는 캡슐화다. 캡슐화된다면 변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좋은 설계, 오늘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내일의 변경을 수행할 수 있는 설계. 오늘의 기능을 수행하고 내일의 요구사항은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설계. 캡슐화에 대한 더 설명이겠네요. 어찌 보면. 응집도가 높은 설계에서는 하나의 요구사항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오직 하나의 모듈만 수정하면 된다. 응집도가 높은 설계. 이렇게 하나의 요구사항을 변경해서 오직 하나의 모듈만 수정하면 되죠. 응집도가 하나의 모듈 안에 얼마나 많은 게 연관되어 있느냐. 요구사항이 변경돼도 그 부분만 변경은 된다. 결합도가 높은 설계는 내부 구현을 변경했을 때 이것이 다른 모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그렇죠. 결합도가 높다는 건 객체끼리 얼마나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영향을 미치는 것도 결합도가 높으니까 영향도 많이 미치겠죠. 퍼블릭 인터페이스를 수정했을 때만 다른 모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결합도가 낮다. 퍼블릭 인터페이스를 수정했을 경우에는 진짜 새로운 메시지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리고 책임지향 설계로 제대로 구현했다면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소드들은 진짜 그 내부에 있는 메시지를 잘 숨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퍼블릭 인터페이스가 최후의 뭐죠? 뭐 그런 느낌이고 그걸 수정했을 때만 진짜 다른 모듈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설계가 되겠죠. 격도가 낮게 되고 객체 내부 구현을 변경했음에도 그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는 모든 클라이언트도 함께 변경해야 된다. 객체의 내부 구현을 변경했음에도 이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는 모든 클라이언트도 함께 변경해야 된다. 이거는 격도가 높은 설계의 단점을 말하는 것 같네요. 객체 내부 구현만 변경하는데 다른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던 다른 객체들까지 변경한다는 게 그 객체들끼리 겹도 높기 때문에 변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겹도 높은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 같고요.
클래스의 구현이 아닌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도록 코드를 작성해야 낮은 값도를 얻을 수 있다. 그쵸? 잘 숨겨져 있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배치를 요청해야 객체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책임진 결과를 배출할 테고, 그런 결과를 받기만 하면 되니까 격도가 낮은 설계가 되겠죠. 이상 4장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